현재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, 특히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범죄자로,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. 그리고 은근히 미투 이후에 수많은 그 피해자들이, 그게 물론 가해자들 많이 있고 뭐 사회가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. 그 현상 자체는 한번 일어나야 될 현상은 맞아요. 여자의 인권이 올라가야 되고, 그리고 잘못된 그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나 유명한 그런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.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회 현상이긴 하지만 이런 그 수호 마사야키 감독이 물론 핑크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으로, 이 사람도 일본에서도 그런 낙인이 있겠죠. 주홍글 시지처럼. 저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. 에로 영화를 만들다가 제작사를 갖고 있고 에로 영화 감독을 하고, 그러다가 실제로 극장형 영화에 많은 도전을 했고 B급으로 좀 끝나긴 했지만, 저는 꿈을 못 이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렇게 확실히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낙인이 찍혀도 성공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감독이라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인데, 그래서 저는 이분의 영화들을 꼭 봤던 거죠. 그 많이 있진 않지만 영화가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과거에.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자들의 그 남자들에 대한 수많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이 수많은 어떤 행태를 이미 2007년도에 꼬집은 영화고, 이미 일본에도 저런 일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2007년도에 한국도 많았겠죠. 그동안 안 밝혀져서 그런 거지.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. 그 억울함을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여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. 제가 지금 간단하게 수호 마사야키 감독의 그 영화 리스트를 보여드렸죠. 쉐리 댄스, 으라차차 스모부. 사실 그 영화들 보면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감독의 영화처럼 이렇게 뭔가 박진감 있거나 또는 그렇게 가슴을 막 조여올 만큼의 그런 서스펜스, 이런 압박감, 이런 영화하고는 약간 달라요. 내용이 편안하게 보는데 끝까지 보는 영화죠. 이렇게 끊지 않고 계속 보게 만드는 영화. 보고 나서는 아주 잔잔한 그 어떤 마음에 그 진동이 오는 영화. 중년의 사랑 또는 뭐 젊은 어린 아이들의 어떤 우정, 뭐 이런 거. 그래도 난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가 제가 특히 눈여겨봤던 그 포인트는 뭐냐면, 2007년도 영화니까 제가 저 영화를 본 지도 뭐 한 7년 되는 것 같아요. 7년. 저는 그 7년 전부터 저거 한국에 저런 일이 벌어질 텐데 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, 그리고 그 예견한 대로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져요. 특히 요즘 무고를 하시는 여자분들 많죠. 뭐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자신을 뭐 훔쳐봤다, 뭐 촬영했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들까지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뭐 강제로 거의 윽박지르듯이. 그 영화 똑같습니다. 내용이 전철역에서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여중생이 저를 치안으로 이제 몰고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경찰서 갔더니 윽박지르고, 네가 했잖아. 인정하면 벌금 뭐 얼마 내고 빠질 건데 왜 인정을 안 해? 나 안 했다니까. 나 안 했다니까. 저 안 했어요. 인정이 안 되죠. 변호사도 당신 했네. 인정하면 벌금으로 끝난다니까. 나 안 했다니까. 난 안 했어. 그런 내용이죠. 검사도 너 같은 놈은 넌 콩밥 먹어야 돼. 저 안 했어요. 끝까지 안 했어요. 그러다 이제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2년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습니다. 2년 만에 간신히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인데, 거기서 참 허무한 게 뭐냐면 2년 10차례의 재판 중에서 맨 마지막 재판 그 후반부에도 그 여중생, 그 자신을 그 범인으로 모은, 치안으로 모은 여중생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요. 그때 상황을. 근데 여중생은 기억 안 나요.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.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. 답답하죠. 그 한 남자의 인생은 2년 동안 또는 그 앞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여자 추행범으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는데, 그것을 지목한 이 남자가 저를 뭐 건드렸어요, 뭐 전철에서 터치했어요 라고 주장했던,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는 그 여중생의 그 말 한마디로, 그 여중생은 기억도 안 난다니까. 실제로 한 달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죠.
이 남자 인생이 망가지는. 최근에 그 한국의 법도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여겨서 여자들한테 무고를 다시 때리는 그런 형태의 그런 뭐 재판 사례도 나오긴 합니다. 요즘 여자들이 돈이 많이 없는지 남자 하나 잡으면 인생을 완전히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좀 많아요.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남자 범죄자들이 많아요. 더 여자 범죄자들보다 남자 범죄자들이 더 흉악하고 더 많은 건 사실인데, 여자는 범죄를 안 한다 또는 여자는 뭐 항상 피해자다, 이건 좀 잘못된 거다. 여자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여왕벌 같은 여자들이 많더라. 그런 여자한테 걸리면 작살납니다, 인생이. 자, 그런 부분의 포인트에서 그래도 난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는 인생을 좀 고지식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,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그냥 벌금으로 어떻게든 해서 꼬리표가, 평생 추행범이랑 꼬리표가 남을 수도 있지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느냐, 뭐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의 갈등에서 아주 소소한 내용이지만 그 이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, 현재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, 특히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. 그리고 은근히 미투 이후에 수많은 그 피해자들이, 그게 물론 가해자들 많이 있고 뭐 사회가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. 그 현상 자체는 한번 일어나야 될 현상은 맞아요. 여자의 인권이 올라가야 되고, 그리고 잘못된 그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한번 뭐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의가 없는 얘기지만,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들의 그 기가 더 꺾이고, 또 남자들이 법적으로 불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. 지속적으로. 그거에 대해서 뭐 사회 현상이긴 하지만 이런 그 스오 마사유키 감독이 물론 핑크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으로, 이 사람도 일본에서도 그런 낙인이 있겠죠. 주홍글 시지처럼. 저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. 에로 영화를 만들다가 제작사를 갖고 있고 에로 영화 감독을 하고, 그러다가 실제로 극장형 영화에 많은 도전을 했고, 뭐 어떻게 보면 B급으로 좀 끝나긴 했지만, 저는 꿈을 못 이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낙인이 찍혀도 성공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감독이라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인데, 그래서 저는 이분의 영화들을 꼭 봤던 거죠. 그 많이 있진 않지만 영화가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과거에.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자들의 그 남자들에 대한 수많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이 수많은 어떤 행태를 이미 2007년도에 꼬집은 영화고, 이미 일본에도 저런 일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2007년도에 한국도 많았겠죠. 그동안 안 밝혀져서 그런 거지.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. 그 억울함을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여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 장 감독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